어제 용산 회동은 4.20 총선 참패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재명을 대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상이몽의 회담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그의 방탄을 위해서 A4 용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대화는 하지 않고 15분 동안이나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고자질하는 저급한 쇼맨십을 보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가를 위한 고민이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매우 역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정과자들과 범법자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의 회담장은 원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탁이라는 것은 격식 없이 호심탄회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최대한 듣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심한 배려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초반 이재명은 15분 동안이나 단독 플레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포석에 걸려들어서 그의 경박함만 드러내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대를 볼 때 어제 회담은 윤석열의 승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긴급지원금이나 추경 예산을 수용했어야 했다.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다. 그간 돈을 쓰지 않아서 물가가 잡혔는가? 돈이 말라서 내수가 죽고 있다. 정부 지출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지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최상의 엘리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 계급에서 이렇게 무식한 주장을 진짜 용감하게 펼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5년 전 문재인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했던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게 되면 썩어버린다는 망언이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의 집권을 중단시켰다는 그 자체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계속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남미행 파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때 국가 채무는 무려 400조 원이 폭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조 빚더미는 사실상 국가 파산이었습니다. 국가가 단기간에 거액의 빚을 내어서 돈을 시장에 뿌린 그 결과는 금리가 폭등했고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2% 초반대로 추락해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제 파국의 원인은 문재인의 400조 빚더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뿌리자는 민주당 이재명과 이현주의 주장은
국가의 종말이고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돈을 풀게 되면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파국입니다. 어제 어깨가 축 늘어진 안타까운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야 봄이 왔음을 느끼는 우울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어려운 형국에 있는 지도자에게 우리는 최대한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192대 108의 일방적인 국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80석의 괴물 국회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192석의 괴물 국회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정권으로 임기를 마쳐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여소야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 천치 국민들이라 해도 범죄 집단에게 192석을 몰아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버 채널에는 후원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징후들입니다.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팔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종북주의, 주사파들의 금전 공세로 인해서 우파 진영이 상당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비리와 부패 없이는 결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앞에서 15분 동안이나 자신의 요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곧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국의 정치적 운명도 이재명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192석의 야당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등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들 특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이면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등 여권의 핵심 대권 후보들도 대통령과 등을 돌리게 되면 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을 배신했던 이회창은 2번이나 대권 도전에서 실패한 사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회동의 목적이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암묵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국가 간이나 애국 차원의 동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2석의 막강한 국회 권력으로 탄핵, 특검 등은 모두 자신의 방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국가관, 높은 애국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192대 108의 결과가 진정한 민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민심이라면 192석의 범죄 집단과 협치하고 상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윤 대통령이 동의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모욕에 해당됩니다. 조국도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중대 비리와 수많은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각자 도생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권을 위해서 서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고 있는 탄핵과 특검 주장들은 모두 허상들입니다. 협상을 위한 공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리나 부패 사건이 터지지 않은 한 윤석열 임기 동안에 탄핵이나 특검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석의 괴물 하에서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